안녕하십니까. 시큐레이터 대표이사 임차성입니다. 최근 들어서 해킹 공격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대부분 이런 커다란 해킹 사건들의 이슈는 대부분 이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슈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는 이메일을 통해서 받았을 확률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금융보안연구원 통계 자료에 보면 75%는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다 라고 이제 통계 자료가 있고요. 그러면은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파일이 대부분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온 악성 파일이 어떤 거냐 하면은 문서 파일을 통해서 가장 많은 악성 코드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가장 많은 파일이 문서 파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문서 파일이 악성일 경우에는 참 탐지하기가 어려운데요. 우리가 이제 이메일을 받게 될 때 대부분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exe 파일을 이메일 첨부 파일로 받곤 했습니다. 근데 저렇게 exe 파일을 받는 거는 사실 매우 위험합니다. 저기다 뭐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거나 보안 솔루션을 쓰더라도 저 exe 파일을 외부에서 내부로 계속 들어오는 파일을 모르는 사람한테 들어오는 파일을 받는 게 매우 위험한 행동이기 때문에 gmail이나 네이버나 기본적으로 글로벌 스탠다드 이메일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은 저런 exe 파일 기본 차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옆에 보이시는 그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저런 거를 이제 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제 교육을 하더라도 문서 파일은 우리가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까 통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성 코드는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저기서 실행 파일을 이메일을 통해서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저는 성문 열어놓고 전쟁을 하는 것과도 같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실행 파일이 내부로 들어오는 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첨부 문서는 막을 수 없지만 저 이메일 실행 파일이라도 정책적으로 막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탐지한다고 하면은 전통적으로 알려진 솔루션들이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이 있는데요. 안티바이러스나 안티스팸 이런 거는 기존에 알려진 악성 코드를 기반으로 악성 행위를 했던 그런 악성 코드 시그너처를 보고 진단을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타겟 공격 같은 경우에 악성 코드를 새로 만들기 때문에 저는 시그너처가 없는 악성 코드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전쯤에 행위 기반 솔루션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 솔루션의 특징은 알려지지 않은 악성 코드를 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행위 기반 솔루션이다 보니까 행위가 있어야지만 진단할 수 있다는 또 단점도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오고 물론 상당히 좋은 컨셉의 제품이긴 하지만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되다 보니까 악성 코드 제작자들이 저걸 어떻게 우회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다가 이런 세 가지 방식으로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악성 코드를 만들 때 내가 지금 가상 환경인지 아닌지 체크를 한번 해볼 수가 있죠. 내가 한번 환경을 한번 확인해보고 내가 지금 가상 환경인지 동작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행위 기반 솔루션이 보통 한 5분 정도 행위를 모니터링 하는데 이거를 한 3, 4시간 정도 후에 동작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는 한 3, 4페이지 정도 이렇게 넘기거나 마우스를 오버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만 악성 행위가 일어나도록 만들면 행위 기반을 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크게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런 행위 기반 솔루션을 우회할 수 있는 방식은 사실 무한대로 많아요. 그래서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뭐 가상 환경을 탐지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시간 딜레이라는 걸 탐지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3번째 페이지까지 넘겨보게 한다. 이런 액션을 줄 수 있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액션은 한계가 있는 거고 행위가 일어나기 시작하면 무한대의 행위가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행위 기반에서 탐지하는 건 근본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성 코드는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악성 코드가 대부분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차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오는 파일은 이제 비실행 파일들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파일이 이제 문서 파일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서 파일을 외부에서 내부로 받았을 때 문서 파일이 내 PC에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이제 문서 파일은 원래 악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문서 파일이 매크로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문서의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매크로는 실행 파일과 똑같이 동작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서에 기본적으로 있는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문서 파일 해킹 공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정상적으로 사용자의 동의도 전혀 거치지 않고 사용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악성 행위를 하는 익스플로이트,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기능, 매크로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문서 파일, 악성 문서 파일 상당히 많아요. 매크로로 들어오는 공격이 상당히 많은데 우리가 이제 매크로를 이용한 악성 코드를 문서를 열어보면 대부분 기본적으로 문서 매크로가 자동으로 사용자 동의 없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문서를 열면 매크로를 실행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뜨는데 그거를 실행 안 하면 사실 안 당해요. 근데 또 그걸 실행하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당하게 되는 건데 이건 어디까지나 매크로의 정상 기능이에요. 예를 들어 매크로 기능에 파일을 외부에서 다운받아서 실행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건 그냥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매크로일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다운받는 이 파일이 악성일 경우엔 이 문서 파일은 또 악성 파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을 외부에서 다운받아 실행하는 거를 무조건 악성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정상으로 볼 것이냐 이게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시그너처나 행위 기반으로 탐지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탐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서의 정상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것들은 어디까지나 사용자가 주의를 좀 가지고 매크로 경고 메시지가 떴을 때 실행을 안 하면 되긴 합니다. 근데 그것 자체도 사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CDR이라는 기술이 있어요. 저런 문서의 정상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거를 문서를 제거한다. 그러니까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 제거한 다음에 다시 조합해서 문서가 정상적으로 악성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CDR 기능입니다. 근데 두 번째로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는 이제 비정상적으로 악성 행위를 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폰트나 표 속성이나 머릿말, 꼬릿말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CDR 기능으로 요 비정상적인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거를 제거하려고 하면 폰트를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한 폰트로 다 통일하거나 완전하게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폰트로 다 사용하거나 아니면 표도 하나로 다 통일하거나 이렇게 해야지만 요 익스플로잇을 제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취약점을 가진 공격은 사실 매크로로 공격하는 거에 비해서 수량 자체는 많지 않아요. 취약점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하는 거는 아주 정교한 악성 행위를 하기 위해서 타겟 공격을 하는 거고요. 수량으로 보면 뭐 1년에 뭐 한두 건이 있을 수 있고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런 게 들어왔을 때는 뭐 많이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거는 이제 아주 정교하게 만든 악성 코드이기 때문에 수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1년에 한 번 들어왔을 때 막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악성 코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악성 코드 중에 실행 파일은 이메일로 들어오는 실행 파일은 기본 차단하면 되고 들어오는 파일이 이제 가장 많이 들어오는 파일 문서 파일이 있는데 문서 파일이 악성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기능으로 악성 행위를 하는 비정상적으로 익스플로잇을 하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코드를 하는 거는 CDR이라는 기술을 적용했을 때 거의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거를 해서 안전하게 보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문서 안에서 매크로를 제거한 다음에 재조합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매크로나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걸로 이제 악성 코드 공격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타겟 공격이에요. 매크로 같은 게 아니라 익스플로잇을 이용한 타겟 공격인데 이런 것들은 보통 시그너처도 새로 만들기 때문에 우회를 하고 그 매크로도 아니기 때문에 CDR로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분석가가 이런 파일을 가져오면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이게 악성인지 정상인지 여부를 이제 판단을 합니다. 어셈블리 레벨에서 보고 이게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시그너처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렇게 익스플로잇을 분석하는 거를 저희 시크레트 솔루션은 자동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문서 파일이
취약점을 이용해서 쉘 코드까지 실행하려면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를 분석가들이 분석하는 거였는데 그걸 이제 자동화시켜서 익스플로잇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이랑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는 환경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힙의 모양이나 스택의 모양이나 이런 걸 보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단하는 기술이 여러 가지 CPU 레지스터나 이런 거 보고 탐지하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디버거를 통해서 익스플로잇을 준비하는 단계를 진단하는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지금 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익스플로잇이 정확히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요 다음 스텝에선 바로 쉘 코드가 실행돼요. 근데 이게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가장 근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저 CPU 레지스터 값에서 좀 CC라고 빨간색 네모가 되어 있는데 저게 2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저 다음 스텝에서 바로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고 어크로벳 리더가 더 이상 어크로벳 리더가 아닌 파일이 되는 거예요. 저 상태에서 우리 시큐레터 엔진은 저 CPU 레지스터 단에서 저 사이즈를 체크를 합니다. 저게 이제 2 이상의 값이 들어갔을 때 스택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기 때문에 저게 CC면 저 CPU 레지스터 단에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분석가도 저 시점에서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한다는 건 이렇게 CPU 레지스터 EIP를 트래킹하면서 SHN이 바뀌었는지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이렇게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하면서 분석을 하는 건데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힙 공간에 악성 코드를 실행하기 위해서 쉘 코드를 담아놓은 상황이에요. 근데 저 상황은 아직까지는 어크로벳 리더의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는 환경도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악성 행위를 하지 않고 행위 기반에서는 행위가 안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시점에서 힙 안에 메모리를 분석해 보면 지금 힙 안에 힙 스프레이를 NOP 슬레드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분석가가 판단을 하면 저 시점에서 악성을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익스플로잇이 일어난다는 거는 지금 보시면은 아까 2 이상의 값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저게 2 이상의 값이 들어오면 정상적인 프로그램은 저 CPU 레지스터가 힙 공간으로 갈 일이 없는데 저게 스택 오버플로우가 되면서 어크로벳 리더를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어크로벳 리더는 CPU 레지스터가 힙에 있는 쉘 코드로 이동할 수 없게 설계되어 있지만 저 때부터는 더 이상 어크로벳 리더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악성 실행 파일처럼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악성 익스플로잇이 일어나는 원리가 이렇게 일어나는 원리인데요. 이 시점에서 익스플로잇이 일어나기 전에 진단하는 게 이제 시큐레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워드 파일인데요. 안에 플래시가 있고 플래시 안에 특정 경로에서 익스플로잇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되는 파일을 다운받아서 실행하도록 이제 설계해 놓은 그런 분석 파일입니다. 근데 이 파일 같은 경우에는 저 IP 주소가 이 해커의 주소이기 때문에 저 IP 주소가 이제 해커 서버니까 이제 서버를 끄고 저 문서 파일을 이메일로 전송을 하면 행위 기반에서는 얘를 이제 아무리 돌려봐도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익스플로잇이 안 일어나니까요. 근데 언제 행위가 일어나냐면 해커가 이제 행위 일어나게 하고 싶을 때 서버를 키면 그때부터 일어납니다. 그럼 행위 기반 솔루션 통과해서 내부에서 문서들이 막 이제 문서라는 게 실행 파일과 달리 실행 파일은 이제 변화가 없잖아요. 근데 문서는 계속 안에 문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고 특정 포맷을 받으면 여러 버전으로 퍼져나갑니다. 근데 저런 익스플로잇들은 문서 내용을 아무리 바꿔도 그냥 남아 있어요. 문서 버전이 3-4페이지 넘어가도 그대로 익스플로잇은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커가 서버를 켰을 때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시작하는 거니까 도입단에서 행위 기반 솔루션에서 행위를 탐지하더라도 행위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행위 기반에서 탐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파일을 그럼 어떻게 진단을 해야 되냐? 그러면 이런 파일들은 이 가상 메모리 맵에 이게 분석가가 올려보면 이 왼쪽에 있는 게 이 정상적으로 문서 파일이 메모리 맵을 쓰는 모습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힙 스프레이를 한 모습인데 정상적인 다큐멘트는 저렇게 프라이빗 메모리를 과도하게 쓰질 않아요. 근데 프라이빗 메모리를 저렇게 과도하게 썼다고 해서 악성은 아닙니다. 정상 기능입니다. 근데 분석가가 보면 프라이빗 메모리가 너무 많네. 저 안에 왠지 쉘 코드가 있을 것 같다. 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저 안을 들여다보면 쉘 코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NOP 슬레드라는 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ROP라는 다른 기능도 있긴 하지만 힙 안에서 쉘 코드를 실행하려면 어디로 떼야 될지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NOP 슬레드를 이만큼 넣고 그 다음에 쉘 코드를 박습니다. 근데 저 반복되는 NOP 슬레드를 탐지해서 지금 이게 쉘 코드를 박아놓은 상황이구나 라고 이제 분석가가 판단할 수 있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도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쉘 코드들이 많이 띄는 주소에는 좀 더 타이트하게 NOP 슬레드를 찾고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코드가 있다거나 그리고 함수가 콜이 되고 ES 폰트로 밖으로 벗어나는데 이상한 경우로 벗어나는 경우에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SH 체인이란 곳을 스택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SH 체인이란 건 뭐냐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용하다가 갑자기 퍽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가 뜨는데 비정상 종료되었습니다 메시지를 뜨게 하는 주소예요. 근데 그 주소를 바꿔버렸으니 워크로벳 리더는 나 이제 죽었어 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띄우려고 하는데 거기는 쉘코드 주소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때부터 악성 행위를 하기 때문에 SHO인 주소가 이상한 곳을 밖에 있다면 우리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쓰지 말아야 될 API를 콜했을 때 이런 것들은 이 어셈블리 레벨에서 분석가가 환경이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더라도 이게 악성이냐 정상이냐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화시켜서 파일이 들어오면 행위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문서 파일에 대해서 악성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기술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1세대로 시그너처 기반, 지금도 많이 쓰고요. 매우 유용하고 저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유용한 솔루션이고 시그너처 기반 솔루션이 다른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피해보지 않도록 빨리 시그너처를 업데이트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1세대 악성 코드 진단 솔루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좋은 행위 기반 솔루션이 나왔죠. 한 10년 전에. 근데 중요한 건 최근 들어서 이제 타겟 공격 들어오는 거 보면 exe 파일로 이메일을 보내지 않아요. 대부분 이제 비실행 파일로 보내기 때문에 이 비실행 파일이 내부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 연구를 하면서 이제 그 어떻게 악성 행위를 할지를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파일이 문서 파일입니다. 문서 파일 아니면 어떤 회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서 뭐 회사에다 USB를 꼽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악성 코드 제작자가. 그래서 이메일을 먼저 보내고 문서가 들어간 다음에 익스플로러 이용해서 그때부터 실행 파일을 드랍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exe 파일을 잘 진단하는 게 아니라 저 가장 최초로 들어가는 저 비실행 파일, 이메일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저 비실행 파일을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비실행 파일을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행위 기반이 아니라 리버스 엔지니어링 기반으로 진단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진단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어셈블리 레벨에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렇게 진단을 하기 때문에 기존 행위 기반 솔루션보다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속도에 대한 건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단을 그 행위를 우회하는 거 있잖아요. 아까 세 가지 예를 들었던 거, 뭐 세네 페이지 넘겨본다거나 아니면은 세네 시간 후에 동작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어디까지나 익스플로잇이 일어나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전에 진단을 하기 때문에 저런 우회 기술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 게 특징입니다. 어셈블리 레벨에서 진단을 했을 때. 그리고 악성 코드는 그렇게 그 매크로로 들어오는 것들은 CDR로 이제 제거를 하면 되고 익스플로잇은 리버스 엔진에서 제거하면 되는데 중요한 건 악성 코드의 영역이 아닌 사기성 메일입니다. 사기성 메일도 해킹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막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어디로 뭐 계좌 이체하라거나 이런 것들은 악성 코드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사실 빅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KT에서 연구한 2억 건의 데이터, 이메일 데이터를 비즈메카를 통해서 모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랑 이제 연동해서 이런 사기성 메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정보를 받아서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악성 코드를 진단하는 게 리버스 엔지니어링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정적도 있고 동적도 있고 CDR도 있고 머신러닝도 여러 가지 TI 정보랑 합쳐서 여러 가지 기술을 제공해서 악성 코드를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나만 가지고 이제 완벽한 진단이 될 수가 완벽한 진단은 있을 수 없지만 하나만 가지고 잘 진단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저희 솔루션이 적용되는 범위는 사실 앞에 통계에서도 보셨다시피 제일 중요한 게 이메일입니다. 일단 이메일을 잘 막아야 되는데 저희 막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공격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는 저희 가운데 그 안티 스팸과 메일 서버 사이에서 SLE가 정상인 경우에는 패스해주고요. 악성인 경우에는 바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이제 격리를 해주고 담당자한테 리포트를 보내주는 게
시큐레터 이메일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 이메일 솔루션을 이제 적용을 해보면 그 직원 수가 한 4,000명 정도 되면요, 한 달에 중복 제거하고 악성 코드가 한 48건씩 들어와요. 그 중에서 시그너처로 진단하는 게 8건, 그리고 언노운이 40건입니다. 그러니까 언노운이 40건이란 거는 매우 중요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대시보드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4,000명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저희 솔루션을 걸어서 레포트를 받아보면 우리가 몰랐던 악성 코드를 40건씩 인지를 하게 되는 순간은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멈췄을 때는 내가 다음 달부터 한 달에 40건씩 악성 코드가 들어오는 걸 알면서 멈추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용을 해보시면 실제로 이메일을 통해서 시그너처에서 진단되지 않은 많은 악성 코드들이 내부로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왜 시크레터 솔루션을 계속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메일은 일단 이렇고요. 두 번째, 이제 망연계랑 게시판이나 문서 중앙화 이런 곳에도 이제 SLF라는 솔루션으로 연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악성 파일을 진단해주는 그런 제품이고요. 첫 번째, 가운데 있는 망연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악성 코드가 내부망으로 들어가는 게 매우 사실 크리티컬 하잖아요. 내부망으로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가면 너무나 사건 사고가 큰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예전처럼 한수원 사태처럼 내부망에 들어가서 PC를 막 포맷시킨다거나 랜섬웨어로 중요 정보를 막 암호화시킨다, 이런 것들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망 분리를 해놨는데, 망 분리를 했더라도 망연계 솔루션을 통해서 실행 파일은 기본적으로 못 들어가지만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파일은 들어가요. 왜냐하면 내부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문서 파일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 안으로 들어가는 이 문서 파일을 잘 막으려면 첫 번째, 시그너처 안티바이러스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거는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타겟 공격이 들어왔을 때 막으려면 언노운 디텍션을 하는 제품을 여기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망연계. 근데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행위 기반 솔루션을 걸었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은, 망연계는 내가 PC를 2대 쓰면서 내가 보내고 내가 받아야 되는데 이게 행위 기반 솔루션이 보통 5분 정도 걸립니다. 근데 5분을 기다리는 게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거를 참는 게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행위 기반 솔루션 걸기가 참 애매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속도가 빠른 언노운 디텍션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웹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생보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민원인들이 등본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담당자가 그 올라온 문서 파일을 또 안 열어볼 수도 없어요. 누구나 다 올릴 수 있고 담당자는 그걸 안 열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도 이제 악성 코드가 들어갔을 경우에도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곳에 이제 SLF를 적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구독형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품이고요. 솔루션을 이렇게 도입하지 않더라도 이 DNS 도메인 네임 서비스에서 NX 레코드만 바꿔주면 저희 클라우드 센터로 갔다가 분석을 하고 보내주는 클라우드형, 구축형이 아니라 구독형 서비스인 SLES 서비스입니다. 이거는 장점은 일단은 소규모 그룹에서 보안 솔루션을 운영하기가 좀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는 저희 SLES 서비스를 연동을 하게 되면 이메일을 우리가 막 차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메일을 일단 다 보내줍니다. 저희 솔루션이 하는 일은 악성 코드가 진단됐을 때 경고 메일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메일 보내줍니다. 그래서 보안 담당자가 있으면 뭐 차단되면 뭐 보안실에 연락해서 다시 받고 그럴 수 있겠지만, 소규모 그룹에서는 그런 거를 일단 이메일이 막 중요한 이메일이 안 오고 그럴 수 있다는 이제 리스크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SLES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다 보내줍니다. 다만 악성 코드가 있을 경우에 경고 메일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경고 메일이 왔으면 그거 바로 삭제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의 장점은 이제 전 세계 어디나 서비스 구축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저희가 최근에 해외에도 그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해외 사업도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악성 코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국한되지가 않아요.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악성 코드들이 돌아다니고 있고 전 세계 어디에서나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를 제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통해서 악성 코드 솔루션을 이제 걸어 놓으면 악성 코드가 실제로 계속 많이 진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왜 써야 되는지는 금방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해외 파트너십도 많이 맺고 글로벌 사업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최근에 뭐 사우디 같은 경우에서 서비스를 론칭을 했는데 걸어놓고 보니까 일주일에 한 20개씩 나오는 겁니다. 몰랐던 악성 코드가. 그러면은 한번 사용을 해보면
아, 왜 이거를 사용해야 되는지 바로 이제 당위성을 인지할 수 있다는 게 이 솔루션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최근에 말레이시아에도 서비스를 이제 론칭을 해서 시작을 해봤는데 한 달에 한 2,000건 정도가 나왔습니다. 악성 코드가. 그러니까 몰랐던 악성 코드가 실제로 많이 들어와요. 다만 우리가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도 한번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악성 코드 그동안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왜 우리는 아무 일 없었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시는데 대부분의 악성 코드가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시점은 해커가 알려주는 시점이에요. 우리가 먼저 아는 게 아니라 랜섬웨어 같은 거 해커가 알려주는 거잖아요. 너 감염되고 돈 입금하라는 거니까. 그리고 파일을 뭐 포맷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은 해커가 알려주는 악성 코드가 있습니다. 근데 악성 코드의 대부분은 은닉하면서 정보를 빼가는 악성 코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고 그 랜섬웨어라는 거 알려주는 악성 코드, 알려주는 악성 코드가 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많아졌긴 했지만 그 악성 코드가 많이 들어오더라도 우리가 잘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하이딩 모드로 숨어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좀 오늘 이제 그 발표를 통해서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는데 일단 악성 코드에 우리가 해킹 공격을 받았다고 하면은 통계 자료에서 보세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왔다는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국내는 이제 70%. 그러면 해킹 공격 받았다고 하면 일단 이메일부터 들어왔을 가능성이 가장 커요. 그래서 이메일을 잘 막는 게 제일 중요한데 뭐 좋은 보안 솔루션을 도입해도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가장 해야 될 첫 번째는 이메일로 들어오는 실행 파일은 기본 차단하는 정책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이메일로 들어오는 실행 파일을 차단하지 않고 보안을 한다. 사실 되게 위험합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문 열어놓고 싸우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게 어떤 솔루션을 걸더라도 분명히 홀이 되게 커요. 실행 파일을 받는다는 거는. 그래서 실행 파일만 기본 차단하더라도 보안성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이메일로 악성 코드를 제일 많이 받는데 거기서 실행 파일 기본 차단. 그러면 실행 파일에 대한 악성 코드 공격에 대해서는 진단율 100%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행 파일을 계속 다 안 받을 거냐? 뭐 그러기엔 너무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나 뭐 이런 곳에서 만든 인증서를 확인해 보면 범용적으로 쓰는 솔루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과를 시켜주고 그리고 또 회사에서 자체 개발한 뭐 그런 꼭 써야 되는 것들은 인증서를 확인해서 인증서에서 증명된 파일만 보내주고 나머지 실행 파일을 차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 파일로 공격당할 확률이 없죠. 그 다음에 이메일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은 비실행 파일밖에 없습니다. 이미지 파일이나 문서 파일밖에 없습니다. 근데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서 파일로 들어올 때 정상적인 기능을 이용해서 악성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 기능, 문서의 정상 기능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은 CDR 기능을 적용하면 이것도 거의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매크로나 자바스크립트 빼내고 조합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긴 하죠. 실행 파일 차단하는 것도 조금 불편하긴 해요. 오히려 그 실행 파일보다는 이 CDR이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어요. 원본이 조금 손상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CDR을 적용하면 그래도 매크로로 악성 코드를 당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할게요. 이메일로 들어오는 악성 코드가 이만큼 있다면 실행 파일 기본 차단하고 CDR로 매크로 같은 거 차단하고요. 나머지 들어올 수 있는 파일은 익스플로잇입니다. 폰트나 표 속성에 있는 취약점. 이런 것들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을 해서 어셈블리 단에서 진단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사기성 메일은 빅데이터를 모으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KT나 이런 데서 정보를 받아서 사기성 메일을 제공해 줬을 때 가장 고객에게 그 좋은 보안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행 파일 차단, CDR, 그다음에 리버스 엔지니어링에서 취약점 근본 진단, 그리고 사기성 메일. 이렇게 했을 때 가장 고객을 잘 보호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이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2015년도에 창업을 한 회사고요. 저는 이제 창업자이기도 하고, 저희는 이제 그동안 시리즈 B 투자까지 클로징을 해서 해외 투자 유치까지 해서 저희 주요 투자자가 그 산업은행, 우리은행, 한국투자파트너스 그리고 사우디 국제 투자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 금액은 한 125억 정도 되고요. 123억 정도 되고요. 달러로 받아서 좀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에서 언노운 디텍션을 한 회사 중에 100억 이상 투자받은 회사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투자 유치를 통해서 R&D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객사인데요. 저희 고객이 뭐 부산은행이나 뭐 한국전력기술 뭐 이런 다양한 고객사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는 이제 파트너 체계를 재정비해서 저희 이제 총판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한 5-6개 정도 되고요. 그 중에 뭐 어빌리티 시스템이나 에디티 캡스, 뭐 T&D 소프트 이런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략적으로 같이 비즈니스하는 스페셜 전략 파트너는 KT나 가비아가 있습니다. 나머지 파트너들이 있고요. 저희 뭐 인증이나 특허, 국내에서 사업하기 위한 뭐 CC 인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인증이나 특허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오늘 발표의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시크레터 솔루션을 구매해야 하는가? 왜 시크레터 솔루션이 좋은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진단율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APT 솔루션이 진단율이 좋다 나쁘다 판단할 수 있는 개인 업체들, 그러니까 개인 업체들은 사실 이게 민감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단율 테스트는 저희가 키사를 통해서 진단율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이제 정보보호 APT 솔루션 진단 대응 장비 성능 평가에서 진단율 100%가 나왔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단 속도는 저희 GS 인증서에 보면 평균 속도가 43.28초입니다. 그래서 언노운 디텍션을 하는 제품 중에 1분 안에 언노운 디텍션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공공이나 이런 곳에서 인증을 받은 CC 인증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우수 연구개발 혁신 제품에 선정이 돼서 조달청에 들어가면 조달청에서 저희 제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혁신몰에서도 저희 솔루션을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혁신몰이라는 거는 국내에서 만들어진 혁신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제품을 선정을 해주시는 거고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수 혁신 개발 제품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수의 계약도 가능하고 저희 제품을 그 조달 예산 1%는 혁신 제품에서 구매하도록 되어 있고 혁신 제품에서 구매를 했을 때 뭐 어드밴티지 점수나 그런 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금융보안 정책 강화해서 망분리가 되어 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은 금감원 산하에 있는 모든 기관들은 비대면으로 업무를 하려면 언노운 디텍션을 하는 APT 솔루션을 다 도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민간 클라우드 SMB를 확대하기 위해서 비대면 바우처 기업에도 선정이 됐고요. ICT 중소기업 공급 기업에도 선정이 돼서 클라우드 사업도 이제 확산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